의원으로서 의정보고회 사회를 맡고 있습니다. 신지혜입니다. 네, 아까 사전행사 하면서 들썩들썩하던 그 분위기가 굉장히 좀 공기가 좀 무거워졌는데요. 제가 이 공기를 좀 띄워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앞에 나와 있으니 마음껏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아주 귀중한 분들 오셨다는 인사도 드렸는데요. 오늘 고흥에서 진행되는 의정보고회를 위해서 또 찾아주신 분이 계세요. 기본소득당 전남도당 문지영 위원장님 참석하고 계십니다. 네, 국회에서 기본소득당에 어떤 역할을 바란다면 우리 용혜인 의원에게 연락을 하듯이 전남 지역에서 기본소득당에 연락할 일이 있다면 저희 문지영 위원장님께 연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금 방금 어디를 갔다 왔냐면 장흥에서 의정보고회를 한판 하고 또 여기 고흥으로 왔는데요. 지난 토요일부터 광주 호남 지역부터 국회의원 용혜인이 21대 국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전국을 돌아다니는 의정보고회 막을 열었습니다. 혹시 이곳 고흥에서도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일을 했다라고 우리 주민분들께 보고드린 다른 국회의원분이 혹시 계셨나요? 없으셨죠. 우리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의정보고회를 열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이유는 용혜인 의원이 우리 전 국민의 지지를 받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들이 더욱더욱 퍼져서 전국의 국민들을 만나며 의정보고회를 여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또 전해봅니다. 저희가 전국으로 의정보고회를 연다라고 했더니 여기 전남연합에서 연락을 먼저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전남연합에 있는 회원분들과도 같이 만나는 시간을 마련해달라라고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이 의정보고회를 또 같이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 축사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지역 소멸의 문제를 절실하게 해결해야 한다라는 그 마음들이 우리 용혜인 의원을 장흥과 고흥까지 불러내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용혜인에게 거는 기대 아주 차근차근 쌓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똑소리 나게 그리고 당당하게 할 말 하는 우리 용혜인 의원의 지난 의정활동을 아주 짧게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영상 하나 같이 보시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8월 24일 오늘 일본이 기어코 핵오염수 방출을 강행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입도 한번 떼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오늘을 계묘국치일로 기억할 것입니다. 역사에 기록한 뒤 두고두고 단추해야 하는 원통하고 황망한 날입니다. 국민이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있는데 자신의 뜻을 대의하라고 뽑아놓은 국회의원이 여기 이렇게 300명이나 있는데 대한민국의 주권은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국가의 허울을 썼다고 그것이 바로 국가이겠습니까? 지지율 1%가 되더라도 할 일은 하겠다는 대통령의 소신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수차례 일본 총리와의 만남에서 단 한 번도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한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끝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우리 국민 모두가 아는 진실입니다. 국민을 배신해버린 국권을 포기해버린 이 무능하고 오만하며 비열한 정권의 끝을 하루라도 앞당기겠다고 약속드립니다. 299명의 국회의원들 앞에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격이 없다. 당당하게 소신을 밝힌 오늘의 주인공 용혜인 국회의원은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단상을 한번 쭉 옆으로 치워주시면 우리의 주인공을 모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의정보고회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용혜인 의원이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직접 보고를 드리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원내 한석 밖에 되지 않는 이 기본소득당이 다가오는 총선에서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지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모셔보려고 하는데요. 늘 진심을 담은 정치로 미래를 여는 희망을 만들어가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큰 박수와 환호로 모시겠습니다. 네,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시댁이 무안군 일로입니다. 저희 시아버지가 무안에서 양파 농사 지으시거든요. 쌀농사도 조금 지으시고. 그래서 이 농촌 기본소득, 특히 전남 지역에서의 이 농촌 기본소득을 만들기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에 저도 늘 관심을 가지고 또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에 또 전남에서 전남도의회와 그리고 목포에서 전남에서의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을 제가 2차례 정도 마주볼 일이 있었습니다. 그 여러 간담회들을 통해서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마음에 남았던 이야기가 문자 그대로 10수년 만에 마을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애기 울음소리 들어본 지 너무 오래됐다 라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저출생을 넘어서 무출생, 그리고 공동화를 넘어서 소멸화라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무게를 제가 농어촌 기본소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는 분들을 만나면서 그 현실을 무겁게 마주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의 근대화는 농어촌과 지방을 수탈하면서 도시만 성장시켜왔던 역사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발생한 불평등의 확대가 모두가 다 문제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지방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다시 농촌을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2023년 전국 228개 시군구 중에 42%가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는 사실 역시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체 인구의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수도권에서 살아가고 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불평등하고 기괴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중요한 과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동시에 대한민국이 오늘날의 이런 선진국가로 자리매김하기까지는 수십 년간 피와 땀으로 근대화를 일궈냈던 우리 노년 세대들의 헌신과 저고가 정책으로 힘겹게 버텨왔던 농민들의 노력에 대한민국이 빚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선 세대들의 헌신으로 대한민국이 G7을 그리는 선진국이 되었지만 여전히 노년 세대 그리고 농어촌의 주민들은 팍팍한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노년 세대와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 대한 기본소득 보장은 국가 차원의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역시 이 농어촌 지역의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함께 힘 모으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전국적인 기본소득 도입이 기본소득당의 꿈이자 목표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시급하게 지역소멸, 지역 간 불평등 완화 등을 목표로 한 지역 차원의 각 지자체 차원의 기본소득이 빠르게 논의되고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국민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농민,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을 매우 중요하게 다룰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어민 기본소득, 농어촌 기본소득이 도입이 되어야 농촌과 농업의 위기는 물론이고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역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과감하게 우리도 경기도처럼 그리고 전남에서 이미 고민하고 있는 여러 지역들처럼 이곳에서도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라는 국민들의 운동들이 펼쳐져야 하고 그렇게 농어촌 기본소득의 적극적인 확대를 함께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의정보고회와 정책간담회가 약간 여러분들에게 좀 혼돈이 있을 수 있게 좀 준비가 됐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 나누면서 이후에 질의응답하면서 또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많은 고언들 전해주시면
제가 또 국회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회에는 이미 농민기본소득 관련된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소명훈 의원님이 이제 농해수위위원장으로 계시면서 이 법안을 어떻게든 통과는 그 다음 일이더라도 어떻게든 논의라도 한 번이라도 해보려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법안을 상정하는 것, 그러니까 회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조차 반대하면서 지금까지 뚜렷한 진척을 못 보고 있는 것도 현실인데요. 좀 이런 국회에서의 이야기들도 자세하게 전달드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저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용해인의 의정활동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실까요? 네? 김행 전 장관 후보자가 도망갔죠. 여러분들, 저도 사실 나중에 복귀하다가 알았는데, 그때 막 도망갔다? 아무튼 그렇게 나가버린 게, 권인숙 위원장님의 발언이 이제 트리거가 됐다고는 주장하지만, 저랑 이제 의사진행 발언 같은 거 신랑이 하다가, 제가 자료를 제출하셔라 라고 했더니, 그럴 생각 없습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너무 말이 안 되는 태도니까 권인숙 위원장님께 이거는 좀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달라라고 했더니 위원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니까 이제 김행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박차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참 그때 권인숙 위원장님이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 조금 송구스럽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네, 저에게 뭐 하나를 딱 뽑아봐라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우리 많은 국민들이 함께 마음 아파했던 이태원 참사를 꼽고 싶어요. 사실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 참사를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2014년